배당으로 연금을 만드는 배당연금술사입니다. 오늘은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영상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최강의 배당연금 투자가 출간한 지 한 달 만에 2회를 찍게 되었습니다. 구독자님들의 관심과 격려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책을 쓰는 8개월 동안 채널 운영을 잠시 멈추었어도 묵묵히 기다려주시고 댓글을 통해 틈틈이 응원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립니다. 서로의 앞날을 응원하며 함께 희망적인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분들이 있어서 마음이 든든합니다. 오랜 시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환율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댓글로 가장 많이 언급된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진호님의 댓글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2023년 5월 현 시점 환율이 꽤나 높은 구간이라 달러로 환전하여 SCHD를 투자하기가 꺼려집니다. 배당연금술사님은 환율에 관계없이 꾸준히 매수하시는지요? 책 속에 매수 시 적정 환율 등에 대한 언급이 있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따로 없으셔서 고견을 여쭈어 봅니다. 이진호님께서 지하철 옆에 앉으신 분께도 책을 추천드렸다고 하시니 애프터 서비스까지 확실하게 해드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적정 환율이라는 것이 지극히 주관적인 부분이라 책 속에 구체적인 숫자로 담기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대신 이 영상을 통해 제 생각을 조금 더 자세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철님께선 사회초년생인 아드님과 함께 공부하며 생긴 궁금증을 남겨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적립식으로 매수한다면 굳이 환율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으며 두 번째 질문은 소울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의 주가는 환율이 반영된 주가인가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용선님께선 환율이 1140원 정도까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방법은 어떤지를 질문하셨고 그 질문에 김현주님과 별님께서 좋은 생각들을 남겨주셨습니다. 김현주님께선 환율 신경 쓰지 않고 매월 꾸준히 모아가는 전략, 별님께선 환율이 1140원까지 내려간다면 그동안 주가가 올라 거기서 거기이므로 환율이 내려갔을 때 달러 환전을 많이 해두었다가 나중에 매수하는 방법을 언급하셨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생각을 정중히 공유하는 바람직한 투자 문화가 자리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주님과 별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환율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이번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생각하고 고민했던 부분을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구독자님들께서 스스로 생각을 정리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3년 5월 26일 현 시점 기준 원달러 환율은 1324원입니다. 7개월 전인 2022년 10월 25일엔 1달러로 바꾸려면 무려 1444원이나 필요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넘어서게 된 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이젠 원달러 환율 1300원 수준이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익숙해져도 괜찮은 것일까요? 2012년부터 2023년까지 지난 12년 동안의 연도별 평균 환율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 속 표를 보면 현재 1300원대 환율은 일반적인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작년인 2022년과 올해 2023년을 제외하고 그 이전 10년 동안 평균 환율이 1200원을 넘어섰던 해는 없었습니다. 심지어 평균 환율이 1000원대였던 적도 있었죠.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2000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23년간의 평균 환율을 조사해보면 1124원입니다. 현재 환율인 1324원에서 23년간의 평균 환율인 1124원 수준으로 회귀할 경우 15% 이상의 환손실이 발생하는 것이죠. 1300원대의 환율이 1년 넘게 지속되면서 우리는 고환율에 점점 무뎌지고 있습니다. 그 무감각해진 마음에 작은 돌을 하나 던져볼까 합니다. 화면 속 그림은 원달러 환율을 그래프로 표현한 것입니다. 환율도 주가와 마찬가지로 단기 예측은 쉽지 않습니다. 환율 그래프는 상방과 하방이 막힌 채 불규칙하게 오르내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언젠간 평균값 근처로 회귀한다는 것과 평균값 근처에 머물렀던 시기가 평균값을 크게 벗어났던 기간보다 현저히 길었다는 것은 쉽게 확인이 가능하죠.
평균보다 높은 환율값으로 매수한다면 생각보다 긴 기간 동안 주가 흐름과는 별개로 환손실로 마음고생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2023년 5월 8일 미 금리 정점 찍었나 환율 1250원대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뉴스 기사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은행 위기 등의 변수가 불거질 때마다 달러 가치가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올 하반기엔 환율이 1250원에서 1300원 선에서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당분간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페드가 향후 기준금리 동결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국내 반도체 수출이 저점을 찍고 다시 반등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환율의 추가 하락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지난달까지 원화가 다른 주요국 통화에 비해 두드러진 약세를 나타낸 것도 반도체 가격 하락에 따른 수출 둔화와 무역 수지 적자의 영향이 컸다. 최근 디램 가격이 반등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무역 수지 개선과 원화 강세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오랜 시간 하락 추세를 이어왔던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주가가 최근 반등의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예사롭지 않기는 합니다. 물론 환율이 언제 1200원대, 1100원대로 다시 내려갈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언젠간 평균값 근처로 회귀할 것이란 믿음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에 맞는 계획을 세워볼까 합니다. 그동안 SCHD에 투자하면서 환율이 일반적이지 않은 수준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매수 수량을 조절하는 것 외엔 별다른 대안이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1년 이상 고환율 기조가 펼쳐지면서 매수를 마냥 뒤로 미루거나 매수 수량을 줄일 수도 없었습니다. 배당연금을 늘려가는 관점에선 시간이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입니다. 환율이 평균값으로 회귀할 때까지 투자를 뒤로 미룬다면 시간을 활용하는 입장에선 그만큼 손해인 것이죠. 따라서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3월 21일 환율의 영향을 받지 않는 소울 미국 배당 다우존스 H가 상장하면서 환율에 대한 고민이 어느 정도는 해결되었습니다. 소울 미국 배당 다우존스 H를 간단히 소울 H라고 하겠습니다. 소울 H의 상장은 환율 문제로 투자를 망설이고 있던 투자자들에겐 분명 긍정적인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환율이 평균값보다 많이 높은 상황에서도 여전히 환해지 상품보다 환노출 상품의 거래량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환해지 상품은 환노출 상품에 비해 운용 규모가 작고 수수료가 높기 때문에 이를 선호하지 않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또한 경제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일반적으로 달러 가치가 높아지면서 손실을 방어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환노출 상품이 유리하다는 논리가 지배적이죠. 모두 일리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건 환율이 일반적일 때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지극히 저의 주관적인 관점일 뿐이니 그냥 가볍게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초보 투자자들께서도 따라오실 수 있도록 저의 실제 나스닥 100 환해지 투자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0개월 이상 하락장이 펼쳐지면서 2022년 10월엔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QQQ의 주가가 전고점 대비 35% 이상 빠졌습니다.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겐 정말 좋은 매수 기회였을지 몰라도 원화를 보유한 국내 투자자들에겐 그다지 좋은 기회가 아니었습니다. 2022년 10월 당시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23년간 원달러 환율 평균값이 1124원인데 2022년 10월엔 1444원이 되었으니 달러를 평균값보다 28%나 비싸게 주고 환전해야만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죠. QQQ의 한 주당 가격이 35% 이상 할인 중이었어도 우리는 달러를 28%나 비싼 가격을 주고 환전해야 하니 저가 매수는 이미 물 건너간 상황입니다.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세계 ETF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세계 ETF 모두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입니다. 가장 왼쪽 그림은 미국에 상장한 QQQ입니다. 2022년 10월 QQQ의 주가는 바닥 근처였습니다. 외국인들에겐 이때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매수 기회였죠. 하지만 이것은 달러 기준의 그래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원화로 투자하는 우리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나스닥 100 지수는 바닥을 향해 갔지만 원달러 환율은 이와 반대로 1,400원까지 치솟았죠. 외국인 투자자는 환율을 신경 쓸 필요 없이 나스닥 100 지수의 움직임만 확인하면 되지만 원화로 투자하는 우리는 원화를 달러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익까지 고려한 그래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해 우리의 실제 수익률을 결정짓는 것은 달러 기반의 차트가 아닌 원화 기반의 차트입니다. 원화 기반의 차트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두 번째 그림인 에이스 미국 나스닥 100입니다. 이것은 국내에 상장한 상품으로 원화를 달러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익과 나스닥 100의 주가 흐름이 모두 반영되어 있죠. 이처럼 환전 과정의 손익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을 환노출 상품이라고 합니다. 원화로 투자했을 때 얻게 될 실질적인 수익률을 확인할 수 있죠. 달러 기반인 QQQ 차트와는 달리 2022년 10월 에이스 미국 나스닥 100의 주가는 바닥이 아닙니다. 원화로 투자하는 우리에겐 2022년 10월이 그렇게 매력적인 매수 구간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0월처럼 주가는 빠졌지만 환율이 높아 매수가 망설여지는 상황에선 외국인처럼 환전 없이 나스닥 100 지수에 투자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투자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상품이 바로 환해지 ETF입니다. 환해지 상품엔 알파벳 H가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선물 H와 같은 환해지 상품에 투자한다면 외국인 투자자가 환전 없이 매수하는 것과 상당히 비슷한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율이 1,400원을 넘어가는 부담스러운 상황에서도 환해지 상품에 투자하길 꺼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일반적으로 환해지 상품이 환노출 상품보다 운용 규모도 작고 수수료도 비싸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을 10년간 거치식으로 환노출 상품에 투자하는 상황을 가정해보죠. 현재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이며 투자 종목의 연평균 수익률이 8%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10년 후 환율이 1,400원에서 1,200원으로 회귀할 경우 14.3%의 환손실이 발생합니다. 환손실이 발생했어도 다행히 연 8%의 주가 성장에 힘입어 투자금은 1억 8,500만 원으로 불어나 있습니다. 이제 환해지 상품에 투자했다고 가정해보죠. 앞서 언급한 사례보다 수수료가 0.5%나 더 비싸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연평균 수익률이 8%에서 7.5%로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14.3%의 환손실은 피할 수 있죠. 10년 후 투자금은 2억 600만 원으로 불어나 있습니다. 이처럼 환율이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일 땐 환율의 영향이 수수료의 영향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수 추종 ETF에 투자할 때 수수료에 집착해서 수수료가 낮은 상품을 찾아 수시로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수수료 정책은 언제든 바뀔 수 있으므로 의미 있는 차이가 아니라면 작은 것에 너무 연연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S&P 500 ETF든 나스닥 100 ETF든 수수료가 조금 더 낮은 상품을 찾는 것이 투자의 성패를 좌우하는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끈기 있게 보유하느냐, 보유하지 못하느냐가 성패를 좌우하는 훨씬 더 결정적인 요소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환율에 대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수수료보다 훨씬 더 클 수 있기 때문이죠. 화면에 담긴 FB 수익률을 보면 달러 기준 평가 수익률은 22.59%이지만 원화 기준 평가 수익률은 55.07%입니다. 원화와 달러 기준 수익률 차이가 무려 30% 이상 벌어지게 되죠. 브로드컴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러 기준 평가 수익률은 1.48% 손실이지만 원화 기준으론 24.65%의 수익을 얻게 된 겁니다. 원달러 환율이 비교적 낮을 때 매수해서 훗날 30% 이상의 수익을 덤으로 얻게 된 것이죠. 반대로 원달러 환율이 높을 때 매수한다면 훗날 생각보다 큰 손실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환율과 주가의 시너지 효과로 생각했던 것보다 큰 수익률 차이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율이 극단적으로 높거나 낮은 시기일 땐 환해지 상품과 환노출 상품의 비중을 적절히 조절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론
환해지 상품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상품이라고 판단했지만 실제로 행하지 않고선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2022년 10월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섰을 때 환해지 상품을 소량이지만 직접 투자해보기로 했습니다. 아래 그림을 함께 볼까요? 투자 결과는 생각했던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섰던 2022년 10월 환해지 상품인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선물 H에 투자하면서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25%의 수익 구간에 들어섰습니다. 만약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환 노출 상품에 투자했다면 18% 정도의 수익밖에 거두지 못했을 겁니다. 환율이 1,400원대에서 1,300원대로 내려온 것만으로도 이 정도 차이가 발생한 것이죠. 만약 1,200원, 1,100원대까지 내려가게 된다면 수익률 차이는 훨씬 더 크게 벌어질 것입니다. 7개월 만에 수익률 차이가 7%나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두 상품 간 수수료 차이는 커봐야 연 0.5% 미만일 겁니다. 수량이 적어서 수익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음에도 연금 계좌에 10주 수량을 계속 모셔두고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환율이 지나치게 높을 땐 환해지 상품을 매수해야 한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기 위함이죠. 작은 수수료에 너무 연연해하다가 정작 큰 것을 놓치지 말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진 이해를 돕기 위해 나스닥 100 환해지 ETF 실제 투자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환율 변화에 따른 SCHD 투자 전략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SCHD도 앞서 언급한 QQQ와 마찬가지로 달러로 투자하는 외국인의 입장과 원화로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의 입장이 분명히 다릅니다. 상황에 따라 달러 투자가 유리할 때도 있고 원화 투자가 유리할 때도 있습니다. 화면 속 그래프 중 파란 선은 달러 기준의 SCHD 주가 흐름을 의미합니다. 반면 빨간 선은 원화 기준의 SCHD 주가 흐름을 의미하죠. MTS나 HTS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는 SCHD 주가는 달러 기준인 파란 선입니다. 파란 선에 형광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2022년 9월 SCHD의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하락했던 구간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에겐 정말 좋은 매수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원화 기준으로 투자하는 우리에겐 딱히 좋은 구간이 아니었습니다. SCHD의 주가는 빠졌지만 반대로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에겐 저가 매수 기회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땐 달러를 보유한 외국인 투자자가 부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젠 부러워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2023년 3월 21일 소울 미국 배당 다우존스 H라는 환해지 상품이 출시되었기 때문이죠. 국내 투자자도 환율 영향 없이 외국인 투자자처럼 파란 선의 주가 그대로 매수할 수 있는 환해지 상품입니다. 2022년 9월처럼 외국인 투자자가 부러워지는 상황이 찾아온다면 이 상품을 매수하면 되는 것이죠.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원화로 SCHD를 매수하는 것과 소일 미국 배당 다우존스, 에이스 미국 고배당 S&P를 매수하는 것은 수익률 면에서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셋 다 원화 기반으로 투자하는 것이기에 화면 속 빨간 선으로 표시된 가격으로 매수하는 겁니다. 조동철님께서 질문하셨던 것에 대한 대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소일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원화 기반 투자이므로 원달러 환율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에이스 미국 고배당도 마찬가지죠. 둘 다 원화로 SCHD에 투자한 것과 같습니다. 반면 소일 미국 배당 다우존스 H는 환해지 상품이므로 환율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원화가 아닌 달러 기반 투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외국인 투자자처럼 달러 기준 주가인 파란 선으로 매수하는 것과 같습니다. 수수료가 환노출 상품보다 조금 비쌀 수는 있지만 환율이 평균값보다 높은 상황에선 환해지 상품을 모아가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훨씬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수수료보다 환율이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기 때문이죠. 저는 환율이 1250원 이상일 땐 SCHD뿐만 아니라 환율의 영향을 받지 않는 소일 미국 배당 다우존스 H를 함께 모아갈 생각입니다. 둘 다 모아가면서 상황을 지켜보다가 원달러 환율이 높아져서 외국인 투자자가 부러워질 땐 소일 미국 배당 다우존스 H의 비중을 높이고
환율이 낮아져 원화 투자가 유리할 땐 다시 SCHD 비중을 높일 계획입니다. 실제로 저는 일반 계좌엔 SCHD, 연금 계좌엔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모아오다가 2023년 3월 환해지 상품인 솔 H가 출시된 이후 연금 계좌엔 환 노출 상품인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 대신 환해지 상품인 솔 H를 담기 시작했습니다. 환율이 평균값보다 높아 부담이 된다는 생각이 들 땐 주저없이 솔 H를 담아갈 생각입니다. 여러 개의 선택지가 존재할 때 가장 좋은 단 하나의 선택지를 골라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객관식 문제를 풀듯 최선의 선택지 하나를 찾기 위해 애쓸 필요 없습니다. 환 노출이 낫냐, 환 해지가 낫냐, 정답지 하나를 선택한 뒤 그것이 정답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해하며 이 사람 저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마음 편히 둘 다 모아가면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해 볼 생각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후 연금 개시 시점이 왔을 때 환율이 지금보다 높을지 낮을지 100%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 자료만 놓고 봤을 땐 지금보다 환율이 낮을 가능성이 크겠죠. 하지만 감히 제가 확신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안전하게 둘 다 모아갈 생각입니다. 둘 다 모아가되 상황에 따라 비중을 조금씩 다르게 모아갈 뿐이죠. 노후에 환 노출 상품을 매도해서 연금을 수령할지 아니면 환해지 상품을 매도해서 연금을 수령할지는 그때 환율에 맞추어 선택할 생각입니다. 둘 다 매수해 둔다면 훗날 상황에 맞게 매도할 수 있는 선택 기회가 생기는 것이죠. 미래에 더 경험이 많이 쌓여 현명해진 제가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일단 기회를 만들어 둘 생각입니다. 둘 중 어느 하나를 모아갈지 고민하는 것보단 비중 조절을 고민하는 편이 부담이 덜한 것 같습니다. 일반 계좌의 SCHD, 연금 계좌의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 둘 중 어느 것이 더 나은 선택이냐고 묻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장단점이 분명한 상황에서 당연히 저는 둘 다 모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이 제 투자 성향인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이 찾아오더라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방향으로 가기 위함입니다. 연금 계좌 활용에 관한 이야기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다음에 기회가 될 때 자세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우리 구독자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